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딱 뭔가 이거를 영상 찍듯이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좀 재미가 없어요. 유튜브가 이게 원어 청담이 일단 이 자체로 사실은 이것도 예쁘거든요. 근데 에테르노 청담 옆에 있어서 에테르노 청담이 너무 국힙 원탑이어가지고 너무 우리나라 파사드 진짜 원탑이어서 옆에 있어서 좀 그래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어가 생김으로써 에테르노도 좀 죽었어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너무 디자인 성향이 너무 다르잖아. 얘는 약간 원어는 좀 현대적인 느낌이고 에테르노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애매한 톤, 약간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 그거를 추구한 건데, 그러니까 저 에테르노는 라파엘 모네오가 약간 이 동네의 이 컬러감을 생각해가지고 조화를 생각한 거고, 원어는 아예 그냥 현대적인 느낌으로 한 건데, 너무 다른 디자인 성향인 게 딱 붙어 있으니까 서로 시너지가 역시너지가 나요 진짜. 에테르노도 상대적으로 안 예뻐 보이는 효과가 그러니까 이게 원어도 예쁜 거거든 이게 진짜로. 근데 너무 안 어울려 둘이. 근데 또 게다가 보통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진짜 에테르노가 없었으면, 얘만 있었으면은 오히려 얘는 이제 주변 환경하고 좀 다르게 일부러 좀 임팩트 있게 도시적으로 한 건데 얘도 예뻤을 건데, 제가 최근에 에테르노 청담보다 에테르노 압구정이 더 좋다고, 나중에 에테르노 압구정 지어지면 밸류가 압구정이 더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뷰까지 있는 얘가 더 좋지 이런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저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하는 고급주택이 지금 저렇게 높은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저 겉에서 볼 때 저 웅장한 뽀대 있잖아요. 저게 되게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에테르노 압구정은 이제 그게 훨씬 더 커서 1.5배 이상이라 포스가. 왜냐면 입지 차이는 사실 여기나 에테르노 청담이나 똑같은 건데 가격 차이가 뭐 몇 배가 나는 게, 그것 중에 의외로 저 디자인적 영향이 큰 거라니까 진짜. 아서포도 그렇고. 옛날에는 근데 우리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디자인이고 뭐 뷰고 나발이고 그냥 이제 땅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곱하기 된 건데, 지금은 막 바로 옆인데도 이 가격 차이 많이 나고 이런 게 너무 흔하잖아요. 신축이다 구축이다 차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나잖아요. 그게 이제 디자인적 영향이 커진 건데, 원어가 아무리 예쁘고 이렇게 해도 에테르노 청담 규모랑, 근데 규모만 크다고 그런 건 아니고 규모에 어울리게끔 이제 엄청 웅장해 보이게, 사실 대지 면적 거의 1000평 정도의 용적률 이빠이 써가지고 세대수 29세대밖에 안 사는 거니까 사실 얼마나 이게 웅장한 거예요. 에테르노 압구정은 물론 이제 절대적인 높이는 에테르노 청담이나 원어 청담 정도는 아니지만 그 동네에서 혼자 높단 말이에요. 용적률 2세트 받아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지대가 이렇게 높아서 그게 나중에 진짜 밸류가 더 높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차원도 있는 게, 사실은 저 넥스플랜이라고 하는 회사가 고급주택 그냥 비스무리한 것도 안 만들다가 에테르노 청담 처음 만든 거라, 사실은 시행착오가 무조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성공했지만 무조건 있어. 그래서 두 번째 작품에서는 엄청 이제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근데 제가 또 이제 플러스로 에테르노 압구정이 정점일 것 같다고, 에테르노 브랜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에테르노 용산도 있고 뭐 이제 르메리장도 에테르노로 나오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상품 구성도 구성이고 입지도 입지인데, 에테르노 용산부터는 현대건설이 사실상 메인 사업 주체예요. 넥스플랜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이제 한 스푼 두 스푼 들어가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기성식품화 되는 거예요. 기성식품화. 저기는 이제 뭔가 야 진짜 잘 되려면은 아낌없이 때려 박아야 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소규모 시행사니까 이제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재건축처럼 되는 거지. 디자인도 에테르노 용산 외관의 기둥도 네모난 거 쓰고 그런 것도 물론 이제 뭐 디자인적 영역도 있겠지만 선택도 있었겠지만, 대기업 한 스푼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 동그란 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 논리, 재건축 논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야 그거나 비슷한데 싼 거 쓰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이제 찐 하이엔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끼다 보면. 그래서 이게 재건축에서 고급주택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 게,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이제 가난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제 그거나 비슷한데 이왕이면 싼 거 하지 뭐 이런 기본적으로 좀 많이 깔려 있어서. 근데 이제 재건축은 여러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의견이 모아져서 가는 건 사업이니까 그게 안 되는데, 우리 세대 정도부터는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야 이왕이면 좋은 거 하자, 이게 그래도 확률이 있는데, 지금 기성세대 분들은 야 그거나 비슷한데, 예를 들면 뭐 외관을 막 무슨 노먼 포스터가 막 포스터앤 파트너스에서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막상 공사하려고 그러니까 2배 더 비싸. 야 그러면 야씨 그거 뭐 가격 집 거주하는데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저기 옆에처럼 해, 원베일리처럼 해,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제 그게 평범해진다는 거죠. 근데 에테르노 용산만 해도 벌써 약간 평범해졌잖아요 사실 에테르노 청담에 비해.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르메르디앙은 사실 완전 이제 고급 주거지랑 거리가 멀고, 거기는 오피스텔이기도 하고 너무 신도는역이라 그래서 이제, 근데 원래 브랜드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한번 성공하면 이제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 막 찍어내면서. 근데 그게 에테르노는 이제 압구정이 정점이고 이제 거의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저기 또 그 도산대로에 제가 최근에 그 게시물 올린 거 있거든요. 프리마랑 그 옛날에 우리 루시아 그 더테라스 했던 거기랑 이제 하나가 또 지구 단위게 지정을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거기도 이제 호텔 플러스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29개.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완전히 한 3분 거리에 도산대로 지금 홍보관 라비움 한강 홍보관 자리 거기에 한 900 몇십 평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도 났더라고 보니까 청담동에 제2의 에테로노 청담 나온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를 3개 고급 호텔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한 작년부터 계속했던 얘기, 서울 고급주택 트렌드가 이제 호텔 레지던스 될 수밖에 없다고 한 게, 그냥 고급주택만 분양하는 사업은 금융권에서 긍정적으로 안 봐줘서 어려운데, 호텔은 지금 뻥뻥 짓고 있거든요. 그냥 웬만한 규모 있는 건물 지으면은 거기 호텔 다 들어가 있어요. GBC랑 잠실 마이스랑 삼표랑 부영이랑 리버사이드랑 프리마랑 르메르디앙이랑 다 호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보통 레지던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보통 만들어. 뭐 40개, 29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뭐 그래도 몇백 개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게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레지던스라 그러면은 뭔가 막 숙박 이런 느낌으로 많이 떠올리는데, 그냥 주거시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레지던스라는 거 하는 게. 애초에 영어 의미도 그냥 주거시설이에요. 뭐 이렇게 그런 숙박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썼다 보니까 단기로 거주하는 뭔가 이런 시설 같은 데 레지던스라고 이제 브랜딩을 했던 거지,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말하는 레지던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아난티 레지던스 뭐, 근데 이제 호텔하고 같이 있으면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하겠죠. 아니 요즘은 청담동 걸어다니면 드는 생각이, 어디 여행을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까지 돈 들여가지고 관광을 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여기가 엄청난 관광지인 건데 또 어디를 뭘 가냐, 그냥 여기 그냥 열심히 구경하면 되겠다. 아니 진짜 반 이상이 외국인이야 진짜로.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이거 진짜 호텔 레지던스 없었으면 사실 진짜 망했거든요 진짜로. 서울 고급주택 시장 공급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서울이 뜨니까 진짜 많이 달라지는 게, 그 서울 고급주택 매수 수요 중에 외국인도 많이 들어가고 임차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플러스로 예전에도 사실 메이저 재건축 단지 같은 데서 해외 유명 건축가랑 막 협업해서 그런 거는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그림만 그려주고 그냥 좀 말만 그냥 몇 마디 섞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기들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근데 요즘은 막 공식 인스타나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려. 그 뭐 압구정 이런 데 그 뭐 설계 참여하고 막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서울이 진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여기 고급주택 시장 발전에 이제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뉴욕에는 워낙에 막 세계적인 초부자들이 그냥 집 사놓고 그냥 비워놓고 막 이런 게 많으니까, 거기다가도 그 중과 매긴다고 세금 보유세 같은 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처럼 이제 그런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서울이 이제 관심이 생기면은 초부자 입장에서 서울에다가도 집 하나 사놓을까 이런 게 생기는데, 지금은 또 골 때리게 토지거래허가 구역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주택은. 근데 지금 저런 호텔 레지던스들이 오피스텔로 나오고, 브랜드들도 그 해외 부자들이 볼 때 익숙한 알만한 브랜드들 뭐 아마니니 뭐니 막 이런 거 들어오면은, 그런 오피스텔 같은 거를 해외 초보자 수요가 많이 걸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만약에 규제 없었으면 진짜 외국인이 많이 샀을 거예요 진짜. 지금도 이미 사실 그런 수요가 꽤 있었는데 실제로 매수한 사례도.